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대세 집값 이런 데는 크게 관련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들이 본인한테 제일 중요하실 테고 또 우리한테 와서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안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다룰 지역은 구미입니다. 구미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요. 구미 무주택자, 그 다음에 구미가 외지인 투기꾼들이 많이 들어왔다. 구리 올렸는데 구미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구리 말고 구미요. 비규제 지역인 구미.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사는 게 맞을까? 구미 분석 해달라는 댓글들이 요즘 많이 달리고 있어서 구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비규제 일자리로 반등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일자리는 아니에요. 비규제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반등을 했다. 그런데 왜 요즘 와서 구미가 오르느냐, 풍선효과 얘기도 계속 많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구미 부동산이 투기꾼들한테 구미가 당기는 지역은 아니었죠. 왜냐면은 비규제라고 하더라도 비규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먼저 들어가느냐, 실수요들이 많은 지역. 왜 실수요들이 많은 지역에 많이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성.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래 황금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투기가 성행할 때는 가수요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황금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투기가 성행하다가 끊겨버렸다. 그러면은 완전히 물리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요때라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이게 가능은 하다. 왜냐면 전문가나 작자들이 강남은 그래도 계속 오른다. 강남이 지금 이미 뉴욕을 넘어섰어요. 그랬는데도 강남은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수요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뭐 워낙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고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는 실수요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투기 수요는 떨어질 때 안 들어가죠. 그런데 보면은 가수요들은 많은데 실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요때 절대 손절 못하고 다 떨어진 다음에 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투기 수요들이 몰리는 것도 그런 지역을 한정적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지방인 구미까지 들어간 거죠. 일자리 육성하고 있는데도 근로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왜? 인구가 붕괴 위기랍니다. 아니 보통 일자리 육성을 하죠. 서울이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늘려서 하고자 하는 게 뭐다? 인구 유입을 노리는 거야. 서울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너무 집약되어 있으니까 인구를 분산하려고 여기저기다 GTX도 짓고 한기 신도시도 짓고 그 전에 1, 2기 신도시도 지은 거고.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요즘에 지방 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보통 인구가 어디를 많이 따라가요? 일자리를 많이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입지 좋은 데다 이야기하는 것도 핵심은 뭐예요? 일자리, 교통, 학군. 그래서 일자리는 직장 수요들을 유입시켜서 인구가 늘어나야지 그 도시가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학군 역시 마찬가지죠. 학생 수요들과 학부모 수요들을 노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통은 직장이 없고 학군도 없더라도 그 지역까지 연결이 편리하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호재라고 다루는 거죠. 물론 그래서 뭐 강남 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는 일자리, 교통, 학군 다 갖춰져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거품이 너무 많이 꼈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들어올 지역이냐 빠질 지역이냐,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지역이냐 줄어들 지역이냐, 요걸 보셔야 되는 건데 인구가 41만 명 붕괴 위기라고 합니다. 일자리 다양하게 창출했다고 하지만 신설은 작년과 비슷하고 지역 사는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로자들이 구미를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수 변화 추이 보면 어때요? 42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2017년 기점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파트 공급량은 갈수록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연령별로 젊은 층일수록 빠지고 있고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죠.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현상이지만 문제는 인구 감소인데도 공급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투기 수요들끼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판 벌여서 막판에 물린 사람들이 다 물어내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차익 남겨가지고 빠지려고 지금 그렇게 몰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거죠. 상승폭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매매든 전세든. 그러면서 대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데 숨겨있죠. 경북 구미 이런 데가 매매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격은 이 정도가 적정선이에요. 인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선에서 빠질 상황이에요. 화폐가치 하락이고 이런 거 다 계산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서 올려놓은 거죠. 그럼 실수요들이 누가 봐도 이 가격 아니면 한 이 가격 정도에 사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 가격에 왜 사냐?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만 사고 팔고 하고 있는 동안에 실수요들은 진짜 물린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은 빠져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투기 수요들이 메리트가 사라지죠. 왜냐? 늘 말씀드리지만 갭투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세 가격에다가 내 돈 포함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세가율이 떨어져서 매매가는 올랐는데 전세가율이 그만큼 따라와주지 못한다 라고 했을 경우 뭐가 벌어져요? 갭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000만원 갭투기에서 집값이 5천만원 올랐다. 초창기에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갭이 1억까지 벌어졌는데도 집은 3천만원 올라요? 이런 시기도 있겠죠? 이럴 때는 수익률이 500%가 되죠. 기타 부대 비용 다 빼고 그랬을 때 이럴 경우는 30%로 확 줄어들죠. 근데 문제는 이 가격에 내가 샀을 때 3천만 원이 오를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이 끝나갈 때쯤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투기 수요들마저도 저기는 이제 메리트가 없다. 그럴 때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더라.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데 나는 계속 버티고 세금을 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죠. 그리고 투기 수요들은 대부분 뭐예요? 단타로 많이 들어와요. 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6월 되면 보유세를 내는데. 근데 문제는 전세가율이 여기 뭐 7월에 확 떨어진 거는 요거는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저희가 유리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통계상 문제라고 그랬고 떨어지다가 9월부터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이제는 매매 수요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왜 높아지고 있느냐? 이게 저금리 여파였죠. 그러면서 매매 수요는 끊기고 투기 수요는 끊겼는데 저금리 여파로 전세 가격이 올라갔고 요거를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계속 유도해서 이만큼 올라야 될 거를 이만큼 올려버린 거죠. 더 선동을 해서. 그래서 지금 벌어진 상황이 뭐예요? 전세 호가는 높은데 매물은 쌓이고 있는 상황. 중심부 같은 경우 그렇고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심리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여기가 실거래 가격 지수로 보면은 11월부터 다들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외쪽에 8개도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폭이 나오고 있죠. 문제는 투기 수요들이 비규제 지역이니까 심리가 더 오래 갔기 때문이죠. 서울은 100m로 떨어진 지가 언젠데 여기는 이제 12월 돼서야 떨어졌어요. 서울은 언제 떨어졌어요? 한참 됐죠. 이미 한 8월부터 떨어졌는데. 근데 하락세는 11월부터 나왔죠. 그러면 경상북도는 12월에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1, 2개월 안에 하락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은 외지인 투기 많이 들어왔는데 자 20년 6월 거래량 갑자기 늘어난 거 요거는 명의분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작년에 엄청나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요때 뭐 이렇게 규제 나왔을 때 혹은 연말 제외하고는 작년에 전반적으로 그 전보다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와서 올려놨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 지금은 투기 수요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들쑥날쑥 하는데 근데 요때 기점으로 11월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 12월 빠지는 거 요거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죠. 왜? 이때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도 거품 낀 지역들 언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18년 11월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일어났을 때 이미 과거에 뭐 7, 8% 할 때도 집값이 올랐다 뭐 이딴 거 비교하는데 그때는 가계부채 총량이 작았고 지금 총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적은 금리에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법인 투기를 보면 나오죠. 법인 투기 이럴 때 많이 샀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파는 게 사는 걸 능가하고 있다. 매매 거래량 역시도 지금 계속 한 700건대 이때 막 투기 수요들 들어왔다가 지금 보면은 400건, 300건, 136건. 그리고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느냐? 하락거래 비중이 70%다. 보면 어때요? 여기도 요런 거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기 딱 좋죠. 얘 같은 경우는 좀 덜하더라도 요 정도는 굉장히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죠. 1억 8천까지 올라갔다는 거 다음 달쯤에는 공시가격 발표될 텐데 현실화율 높인데요. 공시가격 1억 넘어가게 되는 순간 여기는 나가리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고 있죠. 여기는 1억 미만 갭투기 몰렸다가 너무 올랐다 싶으니까 이제 슬슬 빠지고 있죠. 이제 실수요들이 안 사주는 시장이 왔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1억 미만 갭투기는 아직도 비싸게 호가 올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가 3억 6,500인데 3억 1,000이 호가가 나오고 있다. 1억 미만 갭투기는 조금만 더 버틴다고 해봤자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개손해입니다. 이쪽에서 아마 붕괴가 일어날 거예요. 그나마 전세가 끌어올려서 했는데 여긴 전세가 끌어올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 전세가 확 올리니까 매매가 되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지금 갭만 벌어졌죠. 이제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래량 쭉 빠진 거 보이죠? 거래량 4, 5, 6이 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 다 1억 미만 갭투기잖아요. 네? 쭉 떨어진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봤자 3억대 이런 것들도 보면 어때요? 슬슬 빠지고 있고 호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1억 미만 갭투기들이나 호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는 안 되고 가격은 빠지고 있다.
갭은 여기는 좀 벌어졌죠. 여기는 그나마 따라온 거고 여기는 떨어져서야 비슷해진 거예요. 앞으로 금리 인상에서 타격이 더 많이 가는 거는 전세 시장입니다. 왜냐면 전세의 월세화란 말 많이 하죠. 전세의 월세화가 왜 일어나느냐, 그 전에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차법 시행되기 전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원래 월세의 전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 80% 나오는데 월세 내면 30만원이고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자가 20만원이에요.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한 40만원 나와요. 그러면은 전세에 있을 이유가 없죠. 월세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 때문에 서민들 죽어가고, 그게 아니라 금리가 낮은데 MB 때부터 계속 풀어준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전세는 원래 내 돈 가지고 사는 건데 그거를 월세 덜 내게 하는 재테크 형식으로 막 소개를 해가지고 하니까 전세 가격 오르면서 매매 가격을 올려줬던 건데, 보면은 전세 가격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 같이 떨어지죠. 앞으로 전세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매매 가격이 역시 같은 상황으로 벌어지겠죠. 여기도 1억 미만 갭투기 1억 7,200, 요거 말고는 뭐 2억에서 1억 8천대였는데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조금 떨어졌죠. 그래도 1억 미만이니까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죠. 3억 300까지 막 찍고 막 그랬었는데 2억 8천에 내리고 있다. 3억 3천 거래됐는데 최종 거래 3억 2천에 매물 내놓고 있다. 가격은 뚝 떨어졌고, 오히려 이게 특수 거래죠. 반대로 전세 가격 막 떨어지는 단지들 나오고 있죠. 전세 가격이 앞으로 지방 부동산의 핵심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갭이 벌어지는데 내 거를 매입해줄 투기 수요는 없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은 돌려줘야 돼요. 역전세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붕괴 일어나는 거다. 가뜩이나 단타로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려서 세금 부담은 늘어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깡통전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깡통전세가 우려되고 있다.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예요?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까지야 저금리니까 보증금이 위험하더라도 당장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고 돈 빌려서 전세하던 사람들도 전세나 월세나 크게 전세가 이득이 되지도 않네? 그런데 보증금이 위험해. 깡통전세 날 위험이 있어. 그러면 전세는 빠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 특히 구미같이 전세가율 높은 지역은. 갭투기 증가 지역 보면은 경북 구미시 많이 나오죠. 그만큼 투기 수요가 올려놨던 거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투기 수요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래 실종이 지독해질 거다. 왜냐하면 가격은 올려놨기 때문에 실수요들은 지금 왜 다뤄달라고 하겠어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매물 쭉 증가하고 있고, 전세 매물 같은 경우야 최근 좀 빠지는 상황이지만 요게 대부분 갭투기 매물일 텐데, 그리고 앞으로 공급은 계속 증가한다고 그랬고, 입주 물량 보세요. 올해가 최저지만 내년, 내후년 점점 늘어나죠. 내후년 되면은 이미 박살이 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때는 입주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금리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미 하락세는 타고 있을 거고, 내후년 돼서는 못판 투기꾼들은 아주 전류를 하고 있을 거다. 분양도 파격 분양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 공급 부족이랑 전혀 관련 없죠. 인구 빠지고 수요 빠지고 있는데 집값 올렸죠.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요를 억제하니까 반시장 정책이다. 그래도 집값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공급하고 있죠. 그 타격 제대로 입을 거다. 인구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 구미는 실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제 가격 빠질 때 다른 데보다 급격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미 단지들 보면 시작되었다. 특히 1억 미만 이런 데서 트리거가 나올 거다. 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전세 하락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실수요들은 봤을 때 거품이 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죠. 사이에 올라간 가격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더 올라갈 거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 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때쯤에 사시면 되겠더라. 지금은 절대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이 완전히 물린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진짜 지독할 거다.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면은 1억 미만 물리는 갭투기들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은 지금은 관망하시고, 서울이나 이런 데는 4, 5년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그 이전에도 충분히 이전 가격 회복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